(30번까지였지) 근데 풀이 하다가 말았지 않나? 하다가 말았어요? 네. 뭘? 야. 내가 27-1, 2번 안 했어. 27-1번 안 했어? 해줄게. 네. 혹시 질문 그때 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드릴게요. 무관이 누구있는 무관에 보시. 지원이지? 막 우리한테 뛴다 그랬는데. 진짜 우상이야. 지원이 그냥 그냥 킥으로 때리지. 경기 언제야? 어? 하나 언제야? 다음 주 일요일? 언제? 몰라? 보온데 인터 근데 용병 야, 넌왜 지금? 누가 해야 돼? 야, 선시간 혹시 지금 못하는 거? 나 한참 찾았잖아 지금. 여기 똑같이 기회 번호 한번더 보라고 쓰시고 번호 해줬으면 좋겠는 거 번호 30번 정도. 30다시 또 27-1, 2번이요. 27-1이 누구랑 들리나 영민이. 자 27-1이 먼저 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걸 안 하고 뒤에 거는 잘했어. 자 27-1번 x 세제곱은 1의 한 어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fn은 오메가 제2n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n. 소민아 네. 이거 몇 제곱 1이야 오메가? 오메가 얘 허근이 오메가래. 몇 제곱 1이야? 세제곱. 세제곱 1이죠. 네. 그러면 몇 개만 보면 돼? 몇 개씩 순환하겠어? 규칙성이 3개. 3개만 딱 보면 끝나. 1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6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이것만 보면 돼. 이게 반복될 거야. 너 이거 안 했냐? 근데 한 거 같습니다. 했죠? 27-2번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한다? 1-2도 했죠? 30번 안 했나요? 30번 확실히 안 한 거 맞나요? 내가 엄청 열심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탁인데 24개를 이렇게 24개를 지우고 앞에 거 남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되나? 네. 이거 됐습니다. 야, 남자애들 쌤이 느낀 건데 쌤이 대학 군대 갔다 와서 학비 본다고 등록금 본다고 학원 가기 전에 빨리 목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한 달 동안 노가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천대학교를 새로 짓는 데였는데 매형이 전기 쪽으로 일을 하셔서 매형 밑에서 한 달 동안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여름방학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인천대학교 건물을 짓는데 그 전기를 까는 거였거든. 전기를 까는 거.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뭐 밤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방학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천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문 좀 닫아줘. 근데 내가 23, 24, 25살 때였으니까 25살 때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아니 23 때 군대를 갔지. 23 때 군대를 가서 25세 제대를 했는데 원래는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저기 그 뭐야
그 공군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공군 사관학교에 딸려 있는 공군 고등학교 진주에. 그래서 거기를 시험을 봐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거 뭐야 학원 강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바로 강동경찰서 의경으로 군대에 갔었었는데 딱 그거 제대하고 한 달 동안 학비 번다고 거기 한 달 빡세게 숙식하면서 일했었는데 그때 아직도 나는 잊혀지지 않는데 허름하게 입고 일을 막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인천대학교 다니는 인천 대학생이 나를 남자 새끼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얘 이러고 마치 젊은 놈이 할 게 없어서 노가다를 하냐? 약간 그 눈빛. 근데 나 고대생인데 나 그 눈빛을 딱 보자마자 이런 개새끼가 나는 고대생인데 인천대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인데 그 새끼가 나를 한참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무대를 내려가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서 야 나 고대 학생증 보여줘 나 고대생이야 개새끼야 네가 날 그렇게 막 이러고 쫓아갈 수가 없잖아. 근데 진짜 사회 나가면 진짜 그런 게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해. 웃잖아. 저는 고대는 거들떠서 와. 너는 어디 갈 거야? 사이버대에 가겠대요. 지방대. 자, 내가 얘기해줄게요. 여기서 스카이 가는 애들이 셋에서 5 정도 될 거고요. 셋에서 5. 그 다음에 재수하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25이니까 10명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애들이 또 1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웃잖아. 내가 네 등수 1회부터 불러줄까? 1회부터 몇 등 했는지? 오늘만 오늘은 아직 최종을 안 했으니까. 야, 근데 진짜로 나 좀 중3이잖아. 이제 3년 150주 정도 남았네요. 수능 볼 때까지 160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너네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 진짜 여기서 뭐 의대 갈 애들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좀 빡세게 하면 아니면 당연히 뭐 재수도 삼수도 여기서 분명히 삼수생 사수생이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이 재수예요. 와. 반에서 5등까지만 대학 갑니다. 와. 동국고 내년에 동국고 가서 반에서 5등 안에 못 들면 난 재수 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잠만. 중국에서 반 5등이요. 고성고에서 반에서 5등 안에 못 들면 인서울 못 합니다. 무성? 나 고성고 보잉고는 반에서 15명까지 인서울 하거든요. 보잉고가 넘사예요. 보잉고가 한 3배, 4배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대학을 잘 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1명, 2명 가면 보잉고는 10명 가고 스카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5명 정도 가면 보잉고는 40-50명 가면 3-40명 갑니다. 보잉고가 정말 그래서 근데 우찬이 지금 딱 보잉고 들어가서 수학 시험 보잖아? 선생님 장담하는데 지금 실력이면 400명 중에서 250등 합니다. 저 얼마 전에 한절 봤는데 쳤는데. 33점 맞았어요. 그래 33점 맞은 고1 형이 있어요. 그 1학기 중간고사 본 거지. 중간고사 본 거지. 33점 맞은 형이 2학기 때 학원 저기 다원 끊고 나한테 왔거든? 근데 걔가 몇 등 했냐고 물어봤더니 290등인가 310등인가 그렇게 오. 근데 했어요. 그 형보다 나은 거잖아.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200등 정도 올린다고. 200등 정도 올릴 수 있다. 에휴. 그냥 올라가? 할 거 없으니까 보잉고 가서 1등 할게요. 그래서 제발 100명이 있는 거. 저기 지금 두겸이, 동호, 준성이 요 정도만 보잉고 갔을 때 1등급을 노려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한참 멀었어요. 근데 한참. 보잉고 지원도 못하는데. 적어도 여기서 이 시험에서 지금 한 90점, 80점 밑으로 아예 안 떨어지고 90점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1위 뜨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 쌤 월급반 애들 그래서 안 그래도 성적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 2, 3, 4에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런 애들이 다 보잉고 간다고. 근데 지금 요거 막 5개, 6개 틀리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1등급 하냐고. 어차피 보잉고 못 가요 근데. 떨어져서? 저
그 문단별적 무게 있어서 아이고야. 그래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 너네가 몇 년생이죠? 맞아. 쌤이 고인 10년생? 2010년생 2035년도에 뭐 무슨 유튜브에 직업 해가지고 1번 배달 2번 유튜버 했다가 교도소 갔다 와서 남캠 3번 이렇게 보통 성격 좋고 활발한데 머리는 있는데 공부는 안 하는 친구들이 가는 전형적인 그런 상황들. 그래서 왜 남캠? 그렇게 되지 않게 좀 빡세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모임고 가면 진짜 축구는 많이 할 수 있어. 모임고에 아, 자, 인생도 말하고 있는 거야. 모임고 축구하면서. 축구를 특기로 줘. 자, 과학 시간에 요건데. 자, 과학 시간에 긴 책상에 앉아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한 책상에 3명씩 앉으면 6명이 남고요. 책상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몰라서 책상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전체 인원수는 3명씩 X개에 앉으면 총 6명이 남는데요. 이렇게 4명씩 앉으면 책상에 한 개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4명씩 앉으면 책상이 하나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4명씩 이렇게 앉을 거야. 이게 책상이 총 X개 있으면 그럼 책상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텅 비어 있대. 그러면 그 전 책상 있죠. 여기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부등식 문제예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이해돼? 이게 책상이 하나 남는다는 게 4명씩 x-1개의 책상에 모두 다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책상이 하나 남고 그러면 마지막 책상, 이 x-1개의 책상은 앉을 건데 4명씩 앉다 보면 맨 마지막 책상에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을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일단 4, x-2개는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의 책상에 앉긴 앉아야 되니까 1명은 앉아야 돼요. 1명부터 4명까지 앉을 수 있다. 이 부등식이 답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책상 남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책상 남는 문제. 요걸 놓쳐서 맨 마지막 책상, 마지막에 채워지는 책상에 의자에 앉는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다. 요 생각만 하시면 얘는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30-2번.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죽여버렸을 텐데. 숙제 안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계속 불러서 학원에 나오든가 아니면 학원을 끊든가. 어떻게든 저거 때 저하다가 사람 맹글어 볼 텐데. 와, 준혁이 맨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봐서 그리고 담임쌤이 있으니까 좋게 얘기한다. 좋게 얘기해 진짜. 주말에 부릅시다. 주말에 준혁이 주말에 불러요. 주말에 오셨다고 어? 그러나? 아니 내 새끼들이야 당연히. 아, 각을 비비고. 한기라 잘해야 돼. 더 빡세게 해야 돼. 두겹이만큼은 해야 돼. 두겹이랑 이제 좀 비슷한 느낌 정도는 가야 돼.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겨울방학 때 지금. 이거 뭐 30-5는 왜 풀라는 거야? 못 푼 사람. A 있어서. 자 보시면 A의 위치가 A가 뭐라고 했냐면 12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A가 12하.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 얘 풀면 일단 얘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2하고 6 사이. 부등식은 무조건 수직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4a 마이너스 그래서 a가 1, 2, 3이면 이렇게 될 거고 4, 5, 6, 7, 5, 6, 7, 8, 9, 10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근데 문제에서 7이나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된대. 자, 여기 정수 몇 개 있냐?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 있어? 이렇게 9개 있죠. 이 9개 중에서 얘한테도 포함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대요?
6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여기가 4예요. 얘부터 포함해서 6개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에 A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돼? 네? 아 근데 문제가 이상한데. 정확한 거죠? 아 크다네 크다. 아 이거 크다구나. 소리. 자 이렇게요. X가 A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또는 X가 4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이면 4보다 큰 정수가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보다 작은 정수가 4개 나와야 됩니다. 이해돼? 네네. 4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4개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1하고 2 사이에 A가 들어가야 됩니다. 틀린 사람 30-2번. 주연아 이해돼 이거? 1하고 2 사이에 A가 들어가야 하나, 둘, 셋, 4개의 점이 들어간다고. 왜? 여기서는 4보다 큰 정수가 2개 있었으니까 5, 6, 2개 있었으니까. 이해돼요? 위치 잡기예요. 부등식은 수직선에서 위치 잡기인데 주연아 조금만 더 예쁘게 다시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값들을 적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다 써줄게요. 이렇게 돼요. 이거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되게 헷갈려 하는데 자, 지금 9개의 점이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부등식이 생길 때는 A가 4보다 작으면 이렇게 부등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1, 2, 3이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얘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2개가 해가 되고 그럼 이제 이거보다 작다 A보다 작다 라고 한 거에서 총 4개가 나와야 그러면 다 합쳐서 정수가 6개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4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A의 위치는 요 사이에 있으면 될 거라고. 1하고 2 사이에. 이해돼? 그러면 이제 등호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1이면 4개 돼. 2면 4개 돼. 1이면 4개 돼요? 안 돼요? 여기가 A보다 작다야? 안 되죠? 1이 빠지게 되겠죠? 2면 2는 안 들어가게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등호 넣는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 잡고 A가 1이면 4개가 되는지 2면 4개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4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그럼 이미 6개가 다 들어갔죠? 그럼 여기 A보다 크다에는 정수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A의 위치는 6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6이 되더라도 6은 포함하지 않죠. 왜? 빵꾸 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자연수 값은 2랑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2랑 6, 7, 8, 9, 1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31번.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부등식은 웬만하면 그래프 그리시는 게 좋아요. 2x 플러스 3. 선생님 이거 그래프 왼쪽 그래프 쉽게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야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어차피 무슨 식이냐면 1차식입니다. 이 새끼는 절대값이 둘 다 플러스로 나오고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1차식이니까 뭐냐면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 거고 얘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를 나누어서 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얼마가 되는지 먼저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3,4를 지나갑니다. 요 새끼를 fx라고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케이스 분류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8이 됩니다. 1,8이 돼요. 자, 마무리합시다.
직선이에요. 점 두 개 지나가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이 오른쪽은 1보다 큰 쪽은 이 새끼도 그냥 나오고 이 새끼도 그냥 나오니까 직선 중에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될 겁니다. 얘 이름은 3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얘 이름은 마이너스 3이 기울기인 직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4보다 작을 때 x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4를 그려주시면 여기가 y는 14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럼 14되는 x값 찾아봅시다. 3 집어넣으면 14네요. 그 다음에 얘 14 되려면 19 마이너스 3분의 19네요. 따라서 이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려면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노란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게 됩니다. 지금 지금 부등식의 의미는 요 아이디어가 고2, 고3, 미적분 1, 2, 대수, 공수 2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공수 1은 답지는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x는 1보다 크고 나왔을 때,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3하고 x가 1 사이일 때, 세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때 부등식을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해가지고 답을 쭉 쓸 거거든요. 그게 별로라고. 그게 이게 오래 걸리는 풀이고 나중에는 지금 쌤이 하는 풀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 fx가 gx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뭐 마이너스 3, 1, 5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fx가 gx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된다 하지나? fx가 gx보다 크다의 해는? 뭐라는 거야? 아 그렇게 안 할 거야. 답 구해. 답 부등식의 해 구하라고. 그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주황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큽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정의를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요 그래프의 함수값보다 크게 되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방정식은 요 그래프의 함수값과 요 그래프의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x좌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요렇게 보는 거라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게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저기 식으로 조져가지고 푸는 거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다. 물론 그렇게도 풀 줄 아셔야 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뭐 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그렸다. 그 다음에 y는 14라는 그래프를 그렸다. 노란색 그래프가 주황색 그래프보다 작을 때 x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했으니 노란색 그래프에서 14가 되는 x좌표만 두 개 찾아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부터 3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절대값 1차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쉽다? 요 안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좌표들을 찾아주시고 거기가 바로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두 점을 연결시켜서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다 플러스로 나올 거고 왼쪽은 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려주시면 되고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요렇게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32번. 자, 얘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개수. 이것도 이렇게 풀 겁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A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풀 겁니다.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fx는 gx랑 같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라는 거.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3, 마이너스 8입니다. 3,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y는 a랑 요렇게 y는 a가 요렇게 지나가면 요 방정식은 근이 존재하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요렇게 지나가면 a가 마이너스 8이면 중근을 갖는 거예요. 접하는 건 중근. 그 다음에 a가 이 위로 올라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두 실근이 1보다는 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6이 아니죠. 마이너스 4 이 새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 즉 얘를 그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시면 x가 1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a가 어떻게 돼야 주용아 이 주황색 그래프가 두 번 만난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요.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수근이랑 공간이랑 뭐하냐?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원래 보통의 풀이는 어떻게 푼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요거 근의 분리로 푼다. 1보다 큰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축이 1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이거 별로라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다고. 대신 어떨 때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a제곱 플러스 a는 0 요러면 어쩔 수 없이 왼쪽 풀이로 푸셔야 된다고. 여기 x가 붙을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도 들어가고 a제곱도 들어가는 요걸 넘겼을 때 그래프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ax 더하기 a제곱은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거든요. ax 더하기 a면 마이너스 1,0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해석하셔서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도 안 주어져 있고 기울기도 안 주어져 있어서 그래프가 변하는 모양을 추론하기가 어려워요. 요거 추론하는 게 이거 그냥 근분리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1보다 큰 두 근을 갖는다. 이 이참수 그래프가 1보다 오른쪽에서 절편 두 개를 가지려면 이 모양이 되려면 얘는 무슨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 축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푸는 게 근의 분리라면 웬만한 패턴들은 거의 90%는 다 대부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는 2차 함수랑 1보다 큰 쪽에서 상수함수가 두 번 만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래서 1보다 클 때 그래프만 그려가지고 얘랑 두 번 만나려면 A 값은 마8하고 마4사이면 된다. 이렇게 푸시는 게 고2, 고3 때는 근분리를 아예 안 써요. 여기서 고1 종특이에요. 요거 근분리로 푸는 거. 고2, 고3 때는 거의 대부분 근분리로 안 풀고 지금처럼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요 풀이 좀 부등식도 그렇고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에 킬러로 넘어가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함수를 이용한 방부등식의 풀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킬러는 전부 다 2차 함수 그래프 추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프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구간이 이렇게 변할 때 여기서의 최대값과 최소값들을 찾아라. 그런 문제들이 내신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단순히 식으로 조져서 푸는 거 말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최상위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여기 숙제는 38번 경우의 수까지는 다 해보세요. 선생님은 경우의 수 개념을 보내드릴게요. 경우의 수 개념을 해드릴게요. 개념은 알아. 딱 5개 합의 법칙, 모계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목의 법칙, 순열, 조합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합의 법칙 언제 더하냐 이거야. 언제 더하냐 이거야. 자, 합의 법칙은 또는 아니면 케이스 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교과서에서 합의 법칙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떠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들끼리 더한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할 거다. 이게 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곱한다 라고 교과서에는 써져 있는데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애들은 좀 어려워해서 곱의 법칙은 어떤 상황일 때가 좀 좋냐면 어떤 상황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냐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은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이시 이걸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곱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ND 이구의 관계일 때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 범관이가 집 밖을 나오는데 티가 이렇게 생긴 티랑 이렇게 생긴 티랑 이렇게 생긴 티가 있고 그다음에 바지가 이렇게 생긴 바지가 있고 자, 집 밖으로 나오려면 위도 또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지도 입어야 하죠. 네. 그래서 위도 중에 하나를 고르고 몇 가지? 세 가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아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두 가지. 그래서 구두를 뭐 한다? 곱한다. 그래서 얘를 골랐을 때 바지가 두 종류 있고 얘를 골랐을 때 바지가 두 종류 있고 얘를 골랐을 때 바지가 두 종류 있어서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근데 쌤이 집에서 우리 둘째를 21개월 된 둘째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더워서 옷을 안 입으려고 해. 근데 뭐 하나도 안 걸치고 나가면 와이프가 지랄지랄을 하니까 뭐라도 하나 입혀야겠다. 바지든 위도시든 뭐라도 하나 입혀서 나가야 와이프한테 안 혼나겠다 싶으면 그때 입힐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6가지. 다섯 가지. 6가지? 왜 5가지? 첫 번째 케이스 위도만 입는 경우 이 새끼만 입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 바지만 입는 경우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는 위도 입는 경우가 3가지 나오고 바지 입는 경우가 2가지 나오니까 이 케이스들을 각각 다 더해주겠다. 그래서 보통 합의 법칙은 대부분 다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전부 다 각각의 케이스를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고 그 케이스 안에서 만약에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 3끼 다 먹어야 되는 체린이는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60가지가 있는데 아침도 먹고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하진이는 한 끼만 먹겠다 라고 얘기하면 아침만 먹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점심만 먹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저녁만 먹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 3끼를 다 못 먹더라도 쌤은 2끼 이상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두 끼 먹는 케이스가 아침, 점심,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해서 세 가지 케이스, 세 끼 먹는 케이스가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풀어도 되죠. 먹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한 끼만 먹는 방법을 빼주는 것도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한 끼만 먹는 방법을 빼주는 방법도 있고 뭐 적어도 한 끼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의 법칙은 이제 교과서에는 목의 법칙은 안 나오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합해라 정도만 이제 나와놓고서 이제 상황을 오지게 많이 줘놓고서 이 상황은 합쳐야 될까 곱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은 애들한테 목의 법칙까지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반장, 부반장 우리가 지금 25명 있는데 우리 반 교실 AP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자.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라고 얘기를 하면 반장을 뽑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5가지고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24가지라서 뽑고 뽑을 거니까 곱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반장, 부반장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떠든 사람 적을 애들 대표 2명만 딱 뽑아서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동상 주기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대표 2명을 뽑기 위해서 25명 중에 1명을 뽑고 24명 중에서 1명을 또 뽑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25명 중에 대표를 1명을 준성이를 잡았고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표를 재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5가지 경우 중에는 분명히 재우가 뽑히는 경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재우를 뺀 나머지인 24가지 경우에는 준성이를 뽑는 경우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랑 이거를 다른 경우라고 센 거야. 25 곱하기 24는 이거랑 이거를 지금 다른 경우라고 센 건데 그럼 반장, 부반장이면 이 둘의 경우가 다른 게 맞죠? 네. 반장이 준성이고 부반장이 재우인 거랑 반장이 재우랑 부반장이 준성인 건 다른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대표들이면 이게 다른 경우가 아니죠. 네. 그래서 매번 똑같이 두 가지 경우씩 생기죠. 대표가 우찬이, 범관이인 거랑 범관이 이렇게 뽑는 거랑 범관이, 우찬이 이렇게 뽑는 거 이것도 또 똑같이 두 가지가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매번 똑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그걸 나누어 줘야 됩니다. 매번 같은 경우가 반복이 되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이 되면 우리는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25 곱하기 24 가지 경우가 항상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이 나오니까 반으로 나눠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겹치지 않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이렇게 5가지밖에 없는데 경우의 수가 완전 싹 킬러예요. 경우의 수 진짜 애들 다 못해요. 다. 고딩들 저기 기말고사 볼 때 평균이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경우의 수 때문입니다. 생년은 별로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는 딱 이거 5가지만 알려줘 놓고서 각가지 상황을 줘놓고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우를 찾느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경우를 찾느냐 되게 조금 알려줘 놓고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 같아요. 그리고 신유형도 엄청 만들기 쉽고 그냥 상황을 계속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좀 이거는 외워서는 노답이고요. 여기 경우의 수는 외워서 푸는 건 노답이고요. 이제 요런 상황이 내가 지금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지 나눠야 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순열을 써야 되는지 조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요것만 잘하면 되게 좋은 게 확률과 통계 절반 너네가 이제 확통도 수능을 보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줄여서 확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2단원이고 이게 1단원이에요. 근데 이 2단원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열심히 했을 때 이 2단원의 70% 정도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복조합이랑 중복순열만 추가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오기 때문에 확통 넘어가면 경우의 수 못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요거 다시 공수원 넘어와서 공수원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공수원에서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통한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의 이해가 모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지수 함수를 통한 지수 방부등식의 이해, 로그 함수를 통한 로그 방부등식의 이해, 삼각 함수를 배우고 나서 삼각 방부등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초월 함수를 배우고 초월 방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제 그 패턴이 똑같으니까 2차 함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가 애들이 제일 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회까지 나왔죠 했더라? 14회까지 있었나? 18회까지 있었나? 우리 프론티어 모의고사를 18회 보나요? 14회 보나요? 잠깐만. 프론티어 모의고사가 18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5회 받고 9회까지는 중간고사 범위 볼 거고 10회부터 18회까지는 기말고사 범위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회부터 18회까지는 경우의 수 때문에 탈탈 풀릴 거예요. 그래서 9회까지는 지금 이거 경우의 수 이번 수업하고 다음 수업하면 이거 행렬까지 끝나서 이 책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저거 하기 전까지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 보기 전까지 행렬이 없냐? 아이고 야 이씨 행렬 그냥 해올래? 숙제? 2개밖에 안 되는데? 행렬 야 행렬 혹시 아예 개념 안 배운 사람 일직선행 해가지고 행렬을 아예 한 번도 못 본 사람 우리 힘내고 썼어? 그래요? 바로 세로 해가지고. 자 순열 했어. 알겠어 그러면 일단 숙제를 둘로 찢어드릴게요.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숙제도 있으니까 31, 2, 3, 4, 5 35번까지만 숙제로 해오시고 36번부터 40번까지 다음 시간 숙제하고 그 다음에 6회 7회 그 다음에 두 번은 숙제를 뭘 줄 거냐면 네. 저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랑 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기출 프린트 한번 줄 테니까 그거 한 50문제 정도만 풀어오시고 와. 그 다음에 저거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쪽 그거 또한 50문제 정도 드릴 테니까 마지막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중간고사 때 휴강하거든요. 알죠? 중간고사 때 휴강해요. 우리가 오. 나이스 9월 하루만 쉬어요. 5일. 아니 뭔 하루만 쉬어. 5일. 아니 3주 정도 쉬는 거 같아요. 오 3주요? 중간고사는 5일에 와. AP 말고 다 피방 정규 다 수업 뒤졌다 쉬어요. 그냥. 정규어는 안 쉬죠. 조용하세요. 아니 그게 있어 아 우리 아 있는데 된다고 해가지고 너하고 그냥 비교하려. 얘 보고 한. 나 있어도 영상이었어. 다음 시간에 쌤이 알려드릴게요. 9월 첫째 주인가? 주까지 하고 3주 정도 쉬고 하는 것 같던데 9월 둘째 주까지만 AP 수업하고 한 3주 쉬었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다시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 2, 3주 정도 쉬는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보시면 순열은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MPR이라고 적기로 약속해요. MPR 이렇게. 근데 야 뽑아서 배열한다는 게 아까 반장 부반장도 2명을 뽑은 다음에 반장할지 부반장할지 배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배열한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10명 중에서 요 두 자리에 어떻게 앉을지 결정하는 방법도 결국에 2명 뽑아서 배열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순히 순서를 정한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새끼들이 진짜 미쳤는 요거 그래서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몇 개를 곱할 거냐면 r개를 곱할 겁니다. 준성아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수가 무엇일지 얘기해 보세요. n-r. n-r이면 r개냐? n-r 플러스 1. 그렇지. n-r 플러스 1까지 하면 r개입니다. y 연속한 숫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더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10부터 20까지 11개 있어요. 50부터 70까지 21개 있어요. 15부터 80까지 66개 있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r개가 되려면 n부터 스타트하면 n-r 플러스 1까지가 r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순열에서는 MPN을 n부터 시작해서 n개 곱하면 n부터 1까지 다 곱하라는 소리죠. 이걸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기억납니까?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했습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했고 MP0도 1이라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M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MPEC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이게 MPR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순열을 쓸 때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하냐면 MPR이라고 적고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MP0이면 꽝개를 곱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0이 들어가는 새끼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오케이, 한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도 1이고요. MP0도 1이에요. 0 들어간 새끼들은 전부 다 1입니다. 순열이나 조합, 기호, 경우의 수 기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NCR이라고 쓰기로 약속했고 NCR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부터 시작해가지고 n-1 해가지고 총 얘도 똑같이 r개를 곱하는데 근데 얘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서 순서를 삭제해 줄 거라 밑에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10 곱하기 9에서 뽑은 다음에 그 둘의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인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A, B랑 BA가 뽑히면 그 순서는 같은 경우이므로 둘로 나누어 준다고. 근데 10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겠다. 그래서 내가 1, 3, 5를 뽑았어. 근데 1, 5, 3 뽑아도 3, 2로 뽑아도 이게 다른 경우냐 같은 경우냐?
이렇게 6개가 전부 다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숫자 3개를 뽑은 경우예요. 그럼 이게 왜 6개가 나왔지? 135 때문에 생기는 순서가 6개예요.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을 하되 이 새끼들의 순서 때문에 생기는 6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게 조합이에요. 그리고는 조합은 NC 똑같이 NC형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C R이랑 NC N-R은 똑같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걸 그래서 팩토리얼로 고쳐주시면 N팩 나누기 N-R 팩이 바로 순열이고 거기에 R팩을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0C3을 계산하라고 하면 10팩 나누기 7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고 10C7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10팩 나누기 7팩 3팩 곱하기 7팩 이렇게 돼서 이거랑 같은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NCR은 NCN-R이랑 똑같아서 따라서 NC0은 NCN이랑 똑같고 NCN 또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NCR 더하기 NCR-1은 N 플러스 1CR 요렇게 요거 조합 공식 요거까지 외워두셔야 조합에 대해서 거의 내용은 지금 경우의 수 내용은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근데 이 전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31번부터 35번까지 숙제요. 경우의 수 문제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